일본 도쿄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2년간 벽장에 숨긴 채 연금을 수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따르면 도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스즈키 노부히코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벽장에 은닉했다. 스즈키의 범행은 식당이 일주일 넘게 문을 닫자 이웃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이 조사 중 식당 안방 벽장에서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스즈키는 2023년 1월 아버지가 86세로 사망했지만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시신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즈키가 아버지를 살해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후에도 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그를 횡령죄로 체포했다.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호주에서 대형 화재로 먹이를 잃은 코알라 700마리가 집단 안락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당국은 최근 부주 빈 국립공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코알라들을 항공기에서 총으로 쏘는 방식으로 안락사시켰다. 당국은 먹이를 구할 수 없어 고통받는 코알라들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중 안락사라는 초유의 방식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빅토리아주는 코알라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보호책 마련 대신 대량 안락사를 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년간 코알라를 연구한 생태학자 롤프 슐라글로트는 서식지 관리 실패가 사태의 본질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코알라 보전 문제를 둘러싼 호주 사회의 뜨거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도끼로 그의 왼손 약지를 자르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NHK 등에 따르면 23세 여성 사토사키는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하던 21세 남성 A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가 지난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사토는 올해 1월 남자친구와 갈등이 있었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냉장고 속 투명 액체에 담긴 잘린 약지가 발견됐다. A씨는 상해 직후 치료받지 못해 손가락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다. 기소장에 따르면 사토는 지난해 9월에는 가위로 남자친구의 유두를 자르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이어왔다. 사토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 남성은 외도 의심을 받아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 약지를 잘렸다고 진술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필리핀계 문화축제 라프라프 데이 블록 파티 현장에 차량이 돌진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26일 현지 시간 오후 최대 10만 명이 운집했던 행사장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군중을 향해 고속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무대 철거와 바리케이드 해제 작업이 진행 중이던 좁은 골목을 뚫고 돌진했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차에 치였다. 목격자들은 현장이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30세의 남성 운전자를 현장에서 구금했으며 그는 과거 정신건강 문제로 의료진과 경찰에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브 라이 밴쿠버 임시경찰청장은 테러는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프라프 데이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개척에 맞서 싸운 필리핀 영웅을 기리는 행사였으나 이날은 비극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예멘 후티 반군은 28일 현지 시간 미국의 공습으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수감된 교도소가 공격받아 최소 68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사다주지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희생된 10년간의 전쟁 중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후티 반군 측은 약 115명의 이주민이 수감된 상황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알마시라 방송은 시신과 부상자들이 뒤엉킨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AP통신이 분석한 현장 영상에서도 폭발로 인한 시멘트, 벽 파괴와 다수 부상자 흔적이 확인됐다. 미군은 공습 세부 사항을 즉각 공개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대응 전략 러프라이더 작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동 내 미군 개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푸틴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러시아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북한 병사들의 영웅적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참전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작년 10월 1만 명 규모의 파병 이후
첫 공식 인정이다. 외교가에선 김정은과 푸틴이 내달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 나오는 9월 동방포럼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